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 전에 2년 남짓한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지은 34살 여성입니다. 원래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다가 사업했는데 이혼하면서 다 정리하고 제주도로 내려왔어요. 반년 정도가 지난 지금 저도 어느 정도 제주도에 익숙해지고 좋은 풍경을 보며 생활하다 보니 마음의 안정이 찾아왔어요. 작은 민박집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요. 그래서 늘 틀어놓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연 채널입니다. 워낙 자주 듣다 보니 울고 웃고 자주 공감하는데요. 오늘은 용기 내서 제 사연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겪은 사연도 웬만한 사연 못지않을 것 같아서요. 누워서 침 뱉기라 제 입으로 지난 날을 이야기하는 게 참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속이 뻥 뚫릴 것 같네요. 아마 그 집 사람들이라면 이 사연을 읽고 뜨끔해서 저한테 연락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젠 상관없습니다. 찾아와서 난리 부르스를 쳐도 전 눈 하나 끔뻑하지 않을 자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지 사연을 듣다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정희 씨, 오늘 보고서에 넣을 자료 정리하는 거 말이야. 혹시 어디까지 했나 물어봐도 될까? 아,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지금 거의 다 해서 제목만 달면 되거든요. 검토하고 1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와, 역시 정희 씨. 사실 갑자기 위에서 3시까지 보고서 달라고 했거든. 원래 여유 있었는데 뭔가 급해 보였어. 아니, 마케팅팀은 왜 이렇게 줏대가 없대요? 지난번엔 5시까지 달랬다가 퇴근 시간 다 돼서 업무 맡기냐고 난리치니까 4시라고 장난질하지 않나. 그러게 말야, 하도 급하다고 하니 나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네. 자꾸 제가 불만 토로한다고 뭐라 하는데 그럴 때마다 과장님도 뭐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사회생활이 다 그런 거 어쩌겠어. 나도 위에서 시키니 하는 수밖에. 아휴, 진짜. 과장님이 너무 착하셔서 탈이라니까요? 그런가? 정희 씨가 보기엔 내가 착해 보이나? 그럼요. 사회생활 하면서 과장님 같은 상사 만나면 완전 고맙죠. 여자 마음 잘 알아주지. 신입사원들 공감해주지. 고민 상담도 잘 해주시잖아요. 나도 10년 조금 넘게 회사 생활했지만 그걸 노하우 삼아 조언 정도 해주는 건데 뭘. 그렇게 칭찬해주니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 에잇, 과장님도 빨리 좋은 여자 만나서 장가 가셔야죠. 나이 많은 과장을 누가 봐준다고 난 이대로 연애만 해도 좋아. 정희 씨야말로 결혼 정년기 아닌가? 저야 그렇죠. 근데 회사 생활하랴 아주 바빠 죽겠어요. 제 앞가림하기도 벅찬데 뭔 남자예요. 얼른 과장님이나 좋은 분 만나세요. 아시겠죠? 내 생각을 해주는 건 역시 윤주인밖에 없네. 아무튼 자료 보내고 메시지 하나 줘. 잠시 밖에 나갔다 와야겠다. 네, 그럴게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한 회사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근무하던 부서 과장님이셨어요. 나이 차이가 제법 있었지만 동안의 젊은 사람들 못지않은 패션 감각 때문인지 다들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으로 봤었습니다. 업무적으로 많이 부딪힐 일도 있고 제 직속 상관이다 보니 출근하고 퇴근하기 전까지 매일 붙어 있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어느새 사랑이라는 감정이 솟아났고 사내 연애를 하기에 이르렀죠. 저는 열린 마음이라 굳이 연애를 숨길 생각은 없었지만 당시 남편은 회사 생활하면서 공개 연애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할 거라며 비밀 연애를 제안했습니다. 그땐 그저 저를 배려하는 마음이겠거니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계산된 행동이었죠. 아무튼 저희는 2년 정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연애를 마무리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죠. 어머니, 여긴 저희 엄마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화라고 합니다. 정희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바깥분이 안 계신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막상 상견례 자리에서 보니 뭔가 비어 보이긴 하네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엄마 다짜고짜 그러면 장모님 당황하시지. 왜 그런 말을 해? 아니, 솔직히 그렇잖니. 기울어도 한참 기우는 결혼이잖아. 원래 양친이 다 살아있어야 집안일도 의논하고 그러는 건데. 집안의 기둥인 남자가 없어서
제대로 살아왔기나 했겠어? 아무래도 안 사돈이 걱정되는 게 많으신가 봅니다. 그래도 정희 남편 죽고 못 살았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저 힘들긴 해도 저희 정말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거 하나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 엄마. 정이 어디 가서 모자란다는 소리는 안 들어. 우리 회사에서도 완전히 인정받는 직원인데. 얘가 눈치 없이 어른들 대화하는데 자꾸 끼어들어? 상견례 자리는 어른들끼리 이야기해야 하는 자리니까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좀 있어라. 안 그래요, 사돈? 네, 그렇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내가 돌려서 말하는 성격은 못 됩니다. 까놓고 말해서 결혼 자금 얼마나 대주실 건가요? 우리 잘난 아들 대기업 다니는데 허술하게 결혼시키고 싶진 않네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압니다. 혹시 따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최대한 맞춰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아이 회사가 가까워야 하니 집은 회사 근처로 구하면 되는 문제고 혼수나 예단은 다 최고급으로 해야 합니다. 미리 봐둔 브랜드가 있으니 자세한 건 애들 통해서 주고받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럼 집값에 얼마나 보태드려야 할까요? 아무래도 애들이 대출 없이 사는 게 좋긴 하지만 회사 근처면 시세가 만만치 않은 곳이라 조금 걱정이네요. 무슨 소리세요? 당연히 사돈이 부담하셔야죠. 우리 잘난 아들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수재예요. 명문대 나와서 떡하니 대기업 다니고 있고 외모도 나 닮아서 워낙 동안에 지금 나이로 안 본다고요. 그런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서 집 정도는 해오셔야죠. 어머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집도 해오고 혼수도 해야 한단 말씀이세요? 못할 건 뭐니? 그러고 보니 너희 집 좀 산다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집값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못 해준다 이거야? 그럼 난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어머니, 생각을 해보세요. 집값이 1억 아니고 5억이 넘는데 그걸 저희 보고 다 부담하라고 하면 나머지 혼수나 예단 정도는 어머님이 부담해 주셔야죠. 보통 20% 정도를 예단으로 보낸다는데 저희가 5억 아파트 해가면 어머니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내가 그만한 돈이 어딨니? 그리고 넌 어른들 말하는데 왜 끼어들어? 그래, 정이야. 너 이래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 어른들끼리 이야기하고 너희들 통해서도 주고받아도 되니까 오늘은 좀 참고 있으렴. 아버지가 안 계셔서 그런가 못 배운 티 내는 것도 아니고 너 이러다가 결혼하고 나면 아주 나한테 대들겠다? 솔직히 기우는 결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정희도 그렇게 따지면 어디 가서 안 밀려요. 사돈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주 잘 알겠습니다마는 한쪽에 기우는 결혼을 하면 나중에 말 나오지 않겠어요? 공평하게 집값을 반반 부담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는 못 보태줍니다. 아니, 지금 귀한 아들 데려가면서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잖아요. 저도 아드님 잘 키워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가 좋아서 결혼하는 거니 저희 욕심은 잠시만 내려놓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내가 무슨 욕심을 부린다고 그래요? 아무튼 저녁에 약속 있어서 지금 나가봐야 할 것 같으니 자세한 건 아이들 통해서 주고받도록 하죠. 그리고 집 문제는 저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꾸 기운다 어쩐다 하시니 저도 내키질 않아서 말이죠. 솔직히 저희 부부는 결혼 전에 이미 끝나도 아무 상관없던 상태였습니다. 상견례 때 시어머니의 태도에 이미 질려버렸거든요. 하지만 그건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한테 마음을 줘본 적이 없던 제가 남편을 쉽게 놓칠 수 없었거든요.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저도 마음이 많이 상했지만 결혼시키자는 것으로 결론 짓고 상견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갈 무렵 교통사고로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엄마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고 가정을 꾸려나가시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자수성가했다고 할 정도로 밑바닥이었던 아버지의 사업을 지금까지 잘 이끌어오셨죠.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란 덕분에 저는 재산 불리기에 관심이 많았고 부동산 투자로 큰 수익을 보게 되었죠. 금전적으로만 따지면
어디서 남부러운 것 없는 정도였습니다. 남편에게는 모든 사실을 비밀로 하고 그저 평범한 회사 여직원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자기야, 엄마가 이 정도면 될 것 같다셔. 지난번에 말했던 것보다 많이 줄였어. 어때? 뭐 나쁘진 않네. 이제 집 계약도 했으니 제대로 혼수 보러 다녀야겠네. 근데 어머니, 정말 이것만 받으셔도 되겠어? 지난번 거랑 너무 차이가 나서. 에이, 우리 엄마 그런 거에 연연해하지 않으셔.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게 잘만 살면 되는 거지. 그나저나 가전은 어디로 보러 가게? 우리 입주할 아파트 앞사거리에 S 매장 있거든? 거기 가서 둘러보고 계약하려고. 신축이다 보니 묶어서 구매하면 할인도 되고. 오, 좋네. 당신이 그런 거엔 일가견이 있네. 나도 나름 잘 챙긴다고 하는데 어려워. 한두 번 해보면 쉽지. 아무튼 어머니는 별말 없으셔? 아무래도 걱정을 하시더라. 결혼은 둘째치고 살림도 배우고 그래야 한다고 벌써 주말에 집에 데리고 오라시네. 아니면 우리 집에 오시거나. 뭐? 그건 좀 그렇지 않아? 내가 회사를 그만둔 상태라면 매일도 가겠는데 유일하게 쉬는 날이 주말인데 주말에 오시면 나더러 쉬지 말라는 거잖아. 내가 다시 잘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고생하느라 그러지 말라는 뜻에서 그러시는 걸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워낙 열정적이게 벌써 유진이 신부 수업한다고 매일 아침부터 난리인 거 보면 모르겠어? 글쎄, 난 솔직히 어머님 가늠이 안 돼. 어떤 분인지 도저히 파악이 안 된다고. 살면서 서로 부딪혀보면서 겪는 거지 뭐. 아무튼 예단 목록 변할 거 없다니까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계좌에 1,000만 원 이체했거든? 그걸로 가전 산대 보태. 돈 아낀다고 싸구려 사지 말고 이왕 사는 거 비싸고 좋은 걸로 사. 알겠어. 잠시만. 근데 어머님이 주신 예단 목록에 현금 예단은 왜 7천만 원이나 되는 거야? 원래 예단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 아닐 텐데? 엄마가 잘못 적은 거 아닌가? 700만 원이겠지. 아니, 눈이 있으면 이걸 좀 봐봐. 7천만 원이잖아. 이거 다시 어머니한테 여쭤봐. 상견례를 끝마친 뒤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단 문제로 양가 어른들이 성격을 굽히지 않는 탓에 저희가 아주 난감했어요. 이대로 파혼해버리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제 이미지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예단 때문에 제가 시어머니를 한번 들이받았고 나름의 조정을 하더군요. 정말 파혼을 수십 번도 되새겼지만 넘기면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결혼하고 난 뒤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어야 할 저희 부부는 신혼은커녕 점점 싸우는 일이 많아졌어요. 야, 바쁘냐? 아니요. 어머니, 저 외근 중이에요. 그다지 바쁘진 않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얘는 꼭 무슨 일 있어야 연락하니? 아, 일이라면 일이겠구나.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고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비워놔라. 네가 시댁에 와서 할 일이 좀 있다. 우리 집이 이사했잖니? 그래도 고등학교 동창들 데리고 집에서 모임을 하기로 했는데 네가 와서 음식 좀 해야겠다. 네? 이번 주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워크숍이 있는데. 어쩌죠? 야, 지금 시댁 일이 우선이지. 그깟 워크숍이 문제야? 장도 보고 해야 하는데 나 혼자 어떡한다니? 어머니, 요즘 출장 뷔페도 잘 나오고 집 파티팩이 너무 잘 나와서요. 죄송하지만 이번에 중요한 자리라서. 제가 그거라도 주문해드리면 안 될까요? 얘, 음식은 정성인 거 몰라? 너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면 정말 못 배웠다 소리 듣는다. 사돈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라고. 아, 제가 일부러 빠지는 게 아니라요. 그이한테도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진급도 걸려있고 여러모로 회의하러 가는 거라. 결국 못하겠다는 소리 아니니? 여자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너 그 회사 다니는 거로 유세 부리는 거야? 막말로 우리 아들이 너 잘 챙겨주니까 네가 겨우 그 자리 유지하고 있는 거잖니? 가진 것도 없는 년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이 정도도 못하고 내가 너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자꾸 저한테 너 하시는데 제발 며느리 대우 좀 해주세요. 저 이번 워크숍은 못 빠집니다. 지나가던 개가 다 웃겠다. 옛날이었으면 너 바로 쫓겨났어.
정 그러면 그이랑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저 혼자 독단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서요. 여보, 바빠? 아니, 안 바빠. 왜? 회사에서는 웬만하면 아는 척하지 말자니까. 집에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메신저 걸었잖아. 아니, 어머니가 이번 주말에 집에 오라시는데 나 워크숍 가야 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근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라니? 이번 워크숍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 진급 걸려 있는 건데.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 좀 해주라.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하는데? 엄마가 오라면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이번 주에 무슨 모임이라던데? 아니, 나는 회사 안 다녀? 어머님 모임 음식 준비한다고 이렇게 중요한 걸 놓치라는 이야기야? 아, 워크숍 한 번 빠진다고 안 죽어. 그냥 엄마 기분 좀 맞춰주면 안 되냐? 뭐? 당신 말 이상하게 한다. 그럼 내 기분은? 내가 무조건 어머님 맞춰드려야 해? 나도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잖아. 아, 그럼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회사를 관두던가. 내가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어차피 아이가 지면 그만둬야 하잖아. 회사 분위기 잘 알면서 왜 그래? 와, 지금 당신 다르게 보인다. 어머니한테 말씀 못 드릴 거면 그냥 내가 못 간다고 다시 말씀드릴게. 아휴, 난 모르겠다. 당신이 알아서 해. 엄마가 싫은 소리 해도 난 모른다. 나 같으면 그냥 워크숍 포기하고 시댁 가겠다.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해? 나만 피해볼 순 없어. 어머님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를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었고 저는 참다 성질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회사 생활엔 취미가 없었던 터라 적당히 다니다. 퇴사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었어요. 남편은 모르는 일이지만 미리 물려받은 유산으로 작은 빌라 건물을 사서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호텔 종사자라는 꿈을 꾸고 있었지만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돈도 벌고 제가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없을까 고민한 끝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게 되었고 지금은 월급 말고도 월 1,000 이상을 벌고 있어요. 언젠간 돈을 모아서 펜션을 짓고 규모를 키워나갈 생각이었죠. 어쨌든 남편과 한바탕하고 결국 저는 시댁을 가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는 입이 대빨 나와서는 저에게 이런저런 막말을 서슴지 않아 아셨고 명절에 두고 보자며 일을 가셨죠. 시간이 흘러 결혼하고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야, 결혼하고 첫 명절이니까 당연히 신경 써야 하는 거 알고 있지? 이번에 너 본다고 친척들이 많이 온다니까 아주 단단히 준비해야 할 거다. 네? 몇 분이나 오시는데요? 저한테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제사도 안 지내신다고 하고. 이번에는 너 보러 온다고 제사는 생략한 거야. 그리고 원래 제사는 큰 집에서 지내고 온다. 배려 차원에서 제사 없이 얼굴 보러 오는 거니까 네가 음식 대접을 좀 해야 하지 않겠니? 명절이니까 적당히 구색 좀 갖추고. 음식을 해보긴 했어도 대용량은 처음이라 서툴 것 같은데. 어머님이 도와주실 거죠? 어머, 얘 말이 되는 소리를 하렴. 어차피 저녁 먹으러 모이는 거니까 시간 넉넉하잖아. 너 알아서 장 보고 요리하면 된다. 며칠 준비하면 하는 건 뚝딱이니까 그렇게 해. 네? 전부 다 혼자 해야 한다고요? 어머님은 안 하시고요? 너 보러 오는 손님인데 내가 왜 힘을 쓰니? 밥은 밥솥이 해주고 요리는 프라이팬이랑 냄비가 해주는데 넌 뭐 하는 게 있다고 벌써 앓는 소리냐? 아, 참고로 20인분 준비해라. 네? 20인분이요? 그렇게 많이 오세요? 그래, 작은 집이랑 당숙내까지 하면 그 정도 인원 될 거다. 20인분이라고 했지만 넉넉하게 준비해. 혹시 모르잖니? 싸갈 음식들도 있어야 하니까. 너 아무리 못 배웠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아, 네,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어머님 조금 도와주세요. 얘, 너 자꾸 실없는 소리 할래? 내가 도와줄 것 같았으면 진작에 같이 하자고 했지. 그리고 나 그날 등산 모임 있어서 새벽에 나갔다가 점심 지나서 온다. 다녀와서 간 정도는 봐줄 수 있어. 어머니, 일단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너 우리 동수 시켜 먹으려 하지 마라. 우리 동수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와서 집안일까지 거들게 하지 말란 소리야.
원래 예로부터 주방에 남자가 들어가면 자기 구실 제대로 못한다는 소리가 있다. 어머니, 그거 다 옛날 우스갯소리잖아요. 아무렴 어떠니? 아무튼 난 할 말 다 했으니 그런 줄 알아라. 실수 없이 준비하는 게 좋을 거다. 어머니, 어머니. 며칠 뒤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20명이 넘는 식구들을 위해 하루 종일 음식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가 뭐예요? 장보고 재료 손질하고 다 따지면 2박 3일은 될 겁니다. 음식 준비하랴, 손님 응대하랴 하루 종일 앞치마를 벗지도 못하고 제대로 앉아있을 시간도 없어서 다리까지 부었더랬죠. 정말 시어머니는 손 하나 까딱 안 하셨고 음식 다 됐나 보러 왔다 갔다 하시기만 하셨습니다. 더 얄미운 건 남편이었죠. 남편은 오랜만에 사촌 형제들 만나 술 한잔 한다며 자기들끼리 떠들어대기 바빴습니다. 나중에 모든 뒷마무리를 하고 집에 오니 새벽 1시가 넘었어요. 친정에 가는 건 글렀고 저는 몸살을 얻어 연휴 내내 집에서 끙끙 앓아야 했습니다. 그때 깨닫고 갈라서던가 해야 했었는데 제가 미련했던 건지 또 이러진 않겠다 싶어 혼자 욕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온갖 시집살이를 시전했습니다. 결국 명절 연휴 내내 시댁에 불려다니며 식모처럼 일만 하다 회사에 출근했네요. 제 몰골은 말도 아니었습니다. 점점 악에 바치기 시작했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되갚아주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설 연휴가 되었습니다. 세아가 너 설 때 친정 못 가겠다. 지난번 너 음식 마음에 들었다고 이번에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내자는구나.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원래 제사는 큰 집에서 지낸다면서요. 그럼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엔 제사 음식도 하고 다 같이 어울려 먹을 음식들도 해야 하니 지난번보다는 더 고급스럽게 준비해야 해. 그럼 이번에는 어머님도 도와주시는 거죠? 큰집 형님들도 오시는 거 맞고요? 아니, 형수님들은 다 친정 가시지. 형들은 나랑 골프 치러 가기로 했고. 요즘 나 골프 배우러 다니잖아. 형들이 머리 올려준다네. 그래도 저녁에는 들어와서 밥 먹을 거야. 안 그래도 형들이 당신 음식 맛있다고 그러더라고. 들었지? 그럼 잘 부탁한다. 어머님은요? 당신은 그날 골프 치러 가고 어머님은 뭐 하시는데요? 나는 친구들이랑 모임 있다. 이번에 일본에 좀 다녀오려고. 연휴 전날에는 올 거야. 네가 다 할 텐데 내가 있을 필요가 없잖냐. 자기가 수고 좀 해줘. 형수님들은 설마다 친정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음식할 사람이 없어. 그래, 음식할 사람이 너뿐이다. 그럼 저는 친정도 가지 말고 음식 준비나 하라 이거예요? 작년 추석에도 못 갔는데 정말 너무하시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저희 식구들 먹을 음식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 음식에 손님들 음식에 시집 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넌 출가회인이라는 말도 모르냐?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투정이야. 하,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진행할게요. 그래, 그렇게 얌전히 굴어야지. 그래야 집 나가던 복도 다시 돌아오는 거야. 저는 이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모든 일을 저에게 떠맡겨 놓고 태연하게 해외여행을 가신다지 않나. 그나마 같이 있는 남편은 친척들이랑 골프를 치러 간다고 하질 않나. 결국 저 혼자 음식 준비며 나중에 술 시중, 뒷마무리까지 다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해지려고 결혼한 거지 식모살이 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었는데 시어머니는 당연하게 저를 부려먹으셨어요.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고 친정엄마와 설 연휴에 함께 보내기 위해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겐 알겠다고 대답해두고 재료만 사서 시댁 냉장고에 쑤셔 넣어 놓고 왔어요. 야, 너 어디야? 하라는 음식은 안 하고 도대체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저 친정엄마 모시고 파리 왔어요. 시차 차이 장난 아닌데 저 자야 하니까 나중에 연락해 주시겠어요? 뭐? 파리? 인연이 제사상 차릴 생각은 안 하고. 남의 집 조상밥을 제가 왜 차려야 해요? 작년 추석 때는 천명절이고 그러려니 했는데 앞으로 제가 겪을 상황을 보니 도저히 아닌 것 같네요. 그래도 재료 다 사놨는데 이걸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너 도대체 생각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못 배운 티 내는 것도 아니고 명절에 여행을 가?
어머니가 친정 가지 말라면서요. 여행 가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셨잖아요. 뭐? 너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니? 장난 아닌데요. 파리 야경인데 정말 끝내주죠? 아무튼 저 자야 하니까 나중에 연락해주세요. 음식은 레시피 찾아서 하시면 될 거예요. 초록창에 검색하시면 웬만한 건 다 나오니까 지금부터 부지런히 움직이시면 되겠네요. 야,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지? 나 혼자 이 많은 걸 어떻게 해? 왜 못하는데요? 저도 했는데? 그리고 저보다 살아온 세월이 있으시니 그만큼 더 능숙하게 잘 해내시겠죠. 재료는 일부러 최고급으로 준비해 놓았어요. 어머니가 하도 있어 보이게 하라고 하셔서. 야, 야! 그럼 전 친정엄마랑 좋은 시간 보내겠습니다. 완전 굿나잇이에요. 저는 시어머니의 괴성을 뒤로하고 친정엄마와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 할 것 없이 저에게 엄청나게 연락을 해대더라고요. 왜냐면 여행 오기 전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을 수 있게 식탁 위에 올려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혼집을 내놓았으니 귀국하는 날까지 짐 안 빼면 강제 집행해버릴 거라고 통보도 해두었고요. 신혼집을 왜 제 마음대로 하냐고요? 하도 회사 근처에 집 구해야 한다고 난리치던 시어머니 기억하시죠? 솔직히 집 갖고 있던 게 있는데 시어머니의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친정엄마가 사준 거라고 속이고 신혼살림을 시작한 겁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회사에 사표를 던졌고 친정엄마와 제주도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남편 놈은 그때야 사태 파악이 된 건지 저에게 아부하기 시작하더군요. 바짓가랑이 늘어지게 잡고 붙잡아대는데 꼴사나웠습니다. 한번 제대로 들이받고 참고 살까도 생각했지만 남은 제 인생에 더한 오점을 남기기 싫었어요. 예상했다시피 쉽게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번지는 바람에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이혼 판결받았습니다. 물론 위자료로 3천만 원 받아냈고요. 그 돈으로 제주도로 2주에 차 한 대 뽑았네요. 제주도에 내려와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박집과 카페를 겸해서 작게나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주살이에 어느 정도 적응하면 규모를 본격적으로 키워나갈 생각이고요. 여전히 시어머니나 전 남편이 종종 연락을 해오지만 저는 아주 깔끔히 무시하고 있어요. 사업을 해오던 게 있어서 번호를 쉽게 바꾸진 못하지만 정 안 되면 법적 조치라도 해야지 어쩌겠어요? 아무튼 저는 보란 듯이 행복하게 잘 살 겁니다. 반드시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게 조언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딸과 아들 하나씩을 기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평소 깐깐한 편이고 성격 안 좋던 시어머니는 몇 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더 폐악질을 부리게 된 바람에 최근에 손절을 한 상황인데요.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람이 좋게 좋게 넘어가 주니까 날이 갈수록 무리한 요구를 해대고 뻔뻔해지는 시어머니였던지라 남편과 제가 많이 힘들었었죠. 최근에는 선을 넘어도 너무 심하게 넘었기에 남편과 함께 아예 인연을 끊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여보, 내가 집에다 둔 시계 어디 갔는지 알아? 부장님한테 선물 받은 시계인데 요즘 들어 보이질 않네? 내 생각에는 어머님이 가져가신 것 같아. 왜, 저번에도 집에 오셨을 때 커피 믹스며 호박즙이며 한껏 가방에 담아가셨잖아.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로 자꾸 집안 물건을 가져가시네. 엄마가 남자 시계를 쓸 일이 뭐가 있다고? 내가 저번에 중고 판매하는 사이트 이용하는 법 알려드렸었거든. 그 뒤로 길에서 비싸 보이는 물건 챙기신다고 말씀하셨어. 우리 집에 놀러 오실 때도 방치되어 있는 물건들 있으면 안 쓰냐고 물으시고 가져가고 그러셨었거든. 아, 그러고 보니까
말없이 믹서기도 최근에 가져가셨잖아. 이제는 아예 묻지도 않고 물건을 막 가져가신다 이거네? 어머님께 일단 여쭤보기는 할 건데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한번 엄마한테 얘기해 볼 테니까 너무 추궁하듯이 묻지는 말고.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혼자 돼서인지 엄마 부쩍 예민해졌잖아. 어쩌면 합가는 힘들다고 우리가 말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고. 합가 그냥 슬쩍 말해보시는 건 줄 알았더니 나한테는 뭐 같이 지내면 좋지 않냐 정도로만 말씀하시던데. 당신이야 뭐 내키지 않아 할 거 아시니까 그렇게 말했겠지. 어머님, 집에 찾아보니까 남편이 선물 받은 시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요. 혹시 어머님이 모르고 가져가셨나 해서 여쭤봐요. 그래, 내가 챙겼다. 어차피 시간이야. 뭐 벽에 걸린 거 보면 되는 거 아니냐. 핸드폰에도 시계 다 딸려 있는데 그게 뭐가 필요하다고 난리인지 모르겠구나. 맞는 말씀이긴 한데 남편이 회사 상사한테 선물 받은 거라서요. 준 사람 성의도 있는데 어머님이 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너 말을 좀 이상하게 하는구나. 네? 말을 이상하게 하다뇨.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어떻게 말실수를 했을까요? 아니, 시어머니가 돈이 필요해서 물건 좀 가져갈 수도 있는 문제를 가지고 꼬치꼬치 따지니까 하는 말이다. 설마 하니 내가 합가 얘기 꺼냈다고 미리부터 이렇게 핍박하는 거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합가 얘기랑 상관없이 남편 시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물건 가져갈 때는 좋게 좋게 말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말을 세게 하냐 이거다. 내가 물건 챙겨갈 때 너한테 하나하나 다 물어보는 거 눈치 보여서 말없이 챙겨왔던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시어머니를 무안 주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니? 민우 애비 살아있었어도 네가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막말을 했겠냐? 에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아버님 계시나 안 계시나 저야 어머님께 늘 똑같이 대하고 있는데요. 그럼 네가 민우 애비 있을 때부터 나를 그냥 개무시했다는 얘기로구나. 내가 그걸 이제야 눈치챈 거고. 저는 단지 남편 시계 돌려주셨으면 해서 기분 상하지 않게 말씀드렸던 건데 오해세요. 그럼 사람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지 그랬니? 내가 말이 나와서 말이지. 너 후랑 결혼하는 거 솔직히 반대였다. 애가 못 배워서 그런지 말하는 것마다 교양 없는 게 팍팍 묻어나서 말이다. 그런 말씀은 제가 오늘 또 처음 듣네요. 내가 그동안 벼르고만 있었지. 너 엄청 많이 참아줬다. 이 말 아니냐. 못 배워서 무식한 걸로 족할 일이지. 애가 왜 눈치까지 없니? 왜 사람이 말을 하면 말귀를 못 알아먹어? 교양이 없다거나 무식하다거나 하는 얘기도 이 나이 먹도록 처음 듣고요. 40 넘을 동안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어서 좀 황당하네요. 혹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민우는 버젓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기업에 취직한 애 아니냐. 그런데 너는 말이 좋아 주부지 사실상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 아니니. 로봇 청소기에 세탁기에 식기 세척기가 일을 다 하지. 애 기르는 거 말고는 네가 하는 게 뭐냐? 집에 갈 때 보면 육아조차도 민우가 많이 도와주고 있던데 네가 하는 게 뭐냔 말이다. 그러니까 제가 무식하고 교양 없다는 이유가 주부라서 그런 거라 이 말씀이시네요? 내 말 아직 안 끝났으니까 잠자코 끝까지 듣기나 해라. 민우도 대학 나왔고 나도 어려운 시절에도 대학 나온 엘리트 아니냐. 그런데 너는 고등학교 졸업에 사도는 초졸이니 수준 차이가 당연히 나지 않겠냐? 어머님,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고등학교 나오기는 했지만 일부러 대학을 안 간 거고요. 어머님만 초졸이지 돌아가신 아버지는 대학 나오셨어요. 어쨌거나 초졸 엄마 둔 건 맞지 않니? 그러니까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저랑 남편이 어머님 집에 청소며 반찬 드리러 갈 때 엄마도 같이 가서 많이 도와줬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도 사돈 올 때마다 내가 입이 근질거리는 거 참느라 늘 고생이다. 자꾸 남편 잃어버린 똑같은 처지인 거는 왜 볼 때마다 얘기를 한다니? 왜 사람 볼 때마다 짜증나게 내 몸 불편한 거 얘기하면서 동병상련 취급을 하냐 이 말이다. 나랑 사돈이랑 수준부터가 다른 사람인데.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깐깐한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시어머니였지만
제 결혼을 반대했었다는 것부터 엄마를 무시하고 있었던 것까지 알게 되니 정말 실망이 컸죠. 맘 같아서는 그간 집에서 가져갔던 물건을 다 토해내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남편 역시도 이 얘기를 듣고 많이 화를 내더라고요. 장모님이 평상시부터 챙겨줬던 걸 그렇게 표현했다고? 엄마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네. 어머님이 하신 말 곱씹어 볼수록 너무 분해. 집에 있는 물건들 왜 도둑질 했냐 따지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 볼 테니까 당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애들 돌보고 집안일 하시는 거 실제로 보시는 것도 아니잖아. 정말 서러워서 눈물 쏟아지려는 거 간신히 참았어. 어머님은 대체 왜 그렇게 날 미워하시는 거야? 사실 엄마가 좀 학력 콤플렉스가 있는 편이거든. 그래서 남들 많이 무시하면서 자기 자존감 채우려는 성향이 있어서 그래. 어머님 그 어려운 시절에 대학도 나오셨다면서? 그러고도 학력 콤플렉스가 있다는 게 말이나 돼? 그게 나도 잘 이해가 안 가서 아빠한테도 물어봤었거든. 듣자 하니 더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장남이 좋은 대학 갔으면 됐다면서 지원도 제대로 안 해주는 바람에 혼자 벌어서 간신히 대학 갔대. 어머님 가신 대학이 어디인데? 말끝마다 교양 하시는데 대체 무슨 대학이길래 그렇게 사람을 지적질이신지 궁금할 정도야. 서울권 대학이라고만 얘기하고 자세히는 말을 안 해줘서 모르겠네. 그렇게 좋은 대학은 아닌가 보다. 어머님 성격에 좋은 대학이면 어디라고 콕 집어서 바로 말씀하셨을 텐데. 엄마도 막상 영어 단어 같은 것도 헷갈리는 거 보면 그렇게 유식한 사람은 아니야. 얼마 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뭐냐고 TV에 무슨 퀴즈 같은 거 나온 적 있는데 모르는 눈치더라고. 그나마 여름이 썸머인 거 하나 딱 알고 있더라. 뭐야, 여름이 썸머인 거 딱 하나 알고 계신다고? 그 정도 수준이면 어머님보다 우리 엄마가 훨씬 더 똑똑하겠다. 장모님이 영어 잘하셨던가? 왜 나는 몰랐지?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가 외국인 상대하는 식당 운영했었거든. 식당 일 도우면서 영어 자연스럽게 많이 접하다가 능숙해졌다고 들었고, 지금도 계속 그 식당 운영하고 계시니까 훨씬 더 잘하겠지. 막 외국인이랑 회화도 가능하고 그러신가? 그러면 나보다도 훨씬 잘하시는 건데. 나야 뭐 토익한다고 영어 단어만 줄줄 외우고 있다 뿐이지 외국인이 말하는 거 들으면 머리 하얗게 되거든. 간단한 회화 정도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또 모르지. 어찌됐든 사계절 영어로 읊는 정도는 충분하겠지만. 나중에 장모님이 엄마 콧대 좀 눌러줄 날이 오면 좋겠다. 그렇다고 또 일부러 그런 자리를 마련할 건 아니지만. 다리도 불편해서 우리 집에도 가끔 오시는 분이 식당까지 갈 일이 또 있겠어? 장모님이 엄마 돌봐드리러 따로도 가신다며? 굳이 식당에서 외국인들 상대해야만 영어 쓸 건 아니잖아. 자연스럽게 외국어 쓸 만한 흐름이 되면 쓰면 되는 거지. 사실 시어머니가 초졸이라는 점을 짚어가면서 저와 엄마를 무시하기는 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어 남편의 말을 걸러 들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뻔뻔함과 막말은 날이 갈수록 정도를 더해가더군요. 하루는 저와 엄마가 시어머니의 집에 방문해 김장 담그는 걸 도와준 일이 있었는데요. 사돈, 배추를 너무 푹 절이셨네요. 잎이 어느 정도 하느작거릴 정도로만 절여야 아삭하면서도 시원하게 되는데.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김장해 왔고 제 입맛에 그게 맞거든요. 제가 식당 김치 갖다 드릴 때 맛있어 하시길래 말씀드려봤어요. 혹시 레시피 배우고 싶으시면 제가 도움 드릴게요. 레시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어머님, 만드는 법을 영어로 레시피라고 그래요. 김치 담그는 법 엄마가 자세히 알려드리겠다고 하시네요. 예, 내가 사돈한테 물었지. 너한테 물었니? 그리고 내가 그런 간단한 영어도 정말 몰라서 물었겠어? 나 그 어렵던 시절에도 대학 나온 여자다. 알죠, 어머님. 그런데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무슨 대학 나오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머님 친구분들도 잘 안 만나시는 것 같고, 대학 시절 얘기는 거의 안 하셔서요. 김장이나 도울 일이지 대학 얘기는 갑자기 왜 꺼내니? 왜? 이름 들어보고 별거 없는 대학이면 속으로 무시라도 하려고 그러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정말 그냥 궁금해서요. 애 둘 키우는 엄마 됐어도 아직 우리 애가 많이 어립니다, 사돈. 그래도 마음은 착한 애니까 너그럽게 봐주세요.
저야 먼저 선빵 날리는 사람 아니면 좋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교양 없이 괜히 시비 트고 그러는 거 아니면 건들지를 않아요. 저야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사돈, 혹시 집에 요구르트 있나요? 요구르트는 왜요? 사놓은 거 아마 몇 개 있기는 할 텐데. 오늘 내일 바로 먹을 김치면 발효 잘 되게 조금 넣어주는 게 좋거든요. 저번에 보니까 신김치도 좋아하시던데 살짝 넣어볼까 하고요. 세상에, 김치에 무슨 요구르트를 넣는다고요? 그런 경우는 제가 또 난생 처음 듣네요. 식당 일 안 한다고 사람 놀리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놀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요구르트 써서 김장해도 좋아요. 고춧가루 요구르트에 살짝 불려놓거나 하면 설탕 성분이며 유산균이 발효도 돕고 감칠맛도 끌어올려 주거든요. 내가 살다 요구르트 써서 김장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구나. 몰상식한 얘기 그만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렴. 진짜 김치 더 맛있게 돼서 그러는 건데요, 어머님. 닥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넌 어떻게 된 애가 쫑알쫑알 시애미가 하는 말에 죄다 참견질이냐. 이렇게 꼭 언성을 높여야 말을 들을 거니? 친정엄마와 함께 김장을 도와주러 갔더니 벌컥 화를 내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기가 막혔죠. 아무리 대학을 본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쪽이 훨씬 더 요리의 전문가인데 말이죠. 엄마 역시 당시에는 별말을 하지 않고 김장을 마무리 지었지만 나중에는 제게 이게 대체 무슨 경우냐면서 화를 냈습니다. 사돈 몸도 많이 불편하고 같이 남편 일은 처지라서 내가 그간 많이 돌봐줬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니? 내가 그래도 사돈인데 며느리라고 너를 이렇게 쥐잡듯이 잡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미안해, 엄마. 안 그래도 어머님이 엄마 때문에도 그렇고 나 때문에도 그렇고 스트레스가 많은 모양이더라고. 며느리며 아들이 꼬박꼬박 방문해서 집 청소도 해주고 돌봐주겠다. 연금 나오는 걸로 노후까지 보장됐겠다. 몸 불편한 거 말고 대체 뭐가 아쉬워서 사람이 그렇게 늘 불만인지 모르겠구나. 남편이랑 나한테 합가 요청했었는데 거부했던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편하신가 봐. 아니, 그렇게 합가를 요청할 거면 뭐 보태주는 거라도 있어야 받아들일 거 아니냐. 합가해봤자 맨날 잔소리만 할 거고 애들 둘에 너랑 사위까지 비좁은 집에 사람 더 살게 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사람이 뭐든지 적당한 선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합가는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니? 용돈도 넉넉하게 챙겨드리고 있다면서? 모르겠어. 어머님이 대체 왜 그렇게 만족 못 하시는지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듣자니까 어이가 없어서 정말. 그리고 사돈 말이다. 나한테는 대체 왜 불만인 거냐? 식당일 바쁜데도 꼬박 먹을 거 챙겨주고 도와줬더니 돌아오는 게 이런 거라니 황당하다, 황당해. 동병상련인 처지라고 계속 신경을 써줬더니 사람이 왜 그런다니? 안 그래도 엄마가 자꾸 동병상련인 처지라면서 엮는 게 기분이 좀 안 좋으신가 봐. 본인은 대학 나왔는데 엄마는 초등학교 졸업이라면서 차이를 두고 싶으신 것 같더라. 세상에? 그게 이유면 별 유난 다 떠는 여자라고밖에 할 말이 없구나. 내가 앞으로 사돈. 아니, 그년 얼굴을 다시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가 가야 말이지. 어머님도 화가 나기도 하고 몸이 안 좋은 사람이잖아. 아버님까지 돌아간 마당이니 그냥 기분이 이유 없이 나쁠 만하지. 그렇다고 이해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내가 그년도 아니고 네 얘기를 기분 나쁘게 꼬아들을 일은 없지. 자기가 대학을 나왔으면 나왔지. 그걸로 유세지를 하는 게 기분 나쁘다는 거다. 막말로 대학 나와서 그렇게 잘난 여자가 교양 없이 사돈인 내 앞에서 딸한테 닥치니 뭐니 그런 폭언을 한다니? 그리고 무슨 선빵을 날리니 많이 하면서 표현부터가 저급하더만. 무슨 대학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순따라지 대학인 게 틀림없을 거다. 저도 화가 많이 났지만 저보다 더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엄마였기 때문에 달래느라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 사실 그렇게 엄마를 달래고 싶지도 않은 것이 시어머니를 용납하기가 점점 어려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물건을 멋대로 훔쳐가 놓고 뻔뻔하게 구는 것이며 엄마 앞에서 제게 언성을 높이는 것이며 음식 전문가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것까지 하나같이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었죠. 저는 남편이 일전에 말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 엄마의 영어 실력을 한번 뽐내 시어머니의 콧대를 눌러주려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운을 띄울 테니 영어 실력을 뽐내라 했지만 엄마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며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아 했습니다. 사돈 양반이 학력 가지고 잘난 척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엄마도 그렇게 하면 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니냐. 엄마도 알잖아. 사람에 따라서는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내가 얼마나 서럽고 분통이 터지면 엄마한테 이런 부탁을 하겠어? 김서방도 알고 있고 얘기가 된 거니? 엄마가 영어 실력 보여줘서 시어머니 콧대 눌러주는 거? 그거 내 생각이 아니라 김서방 생각이야. 그래. 네 말대로 사돈 앞에서 내가 영어 실력을 보여준다고 치자. 그거면 앞으로 네가 스트레스 받을 일더는 없는 거니? 잘 해결이 되기만 한다면야 나도 협조하도록 하마. 무대는 내가 다 세팅해 놓을 테니까 엄마는 딱 중요할 때만 나서주면 돼. 엄마를 간신히 설득한 저는 시어머니를 비롯한 가족이 다 같이 모일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때마침 다가온 엄마의 생일날이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TV를 보던 중 나온 영어 단어를 남편이 모르겠다면서 운을 띄웠고 저는 엄마에게 단어의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엄마가 정답을 영어로 말하면서 우리말로 뜻풀이까지 해주며 유창하게 실력을 뽐내자 시어머니는 피식 웃음을 흘리더니 뜻이나 알고 말을 하는 거냐 비웃더군요. 어머님, 엄마가 이래봬도 영어 능력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외국 사람들 상대하는 식당 차리셨는데 어릴 적부터 거기서 일하셨거든요. 어지간한 영어 능력자들보다도 더 잘하는걸요? 영어 단어 그래봐야 조금 아는 걸로 뭐 대단하다고. 영어로 된 신문도 가끔 읽습니다, 사돈. 식당에 외국인 손님들만 하루에 수십은 찾아오는데 회화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회화라고 해봤자 가격 얼마냐, 이거 맛있다, 뭐 그런 수준이겠죠. 어디 가서 그 수준으로 영어 한다고 하면 창피당하는 수가 있어요. 사돈은 대학도 나오셨으니까 영어를 아주 잘하시겠네요? 지금 하신 말씀을 영어로 한번 해보실 수 있나요? 배운 사람은 원래 어디 가서 지식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러지 않아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다고 사돈이 빈수레라는 게 아니라 제 가치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님, 초등학교 졸업 한계전 부인 엄마도 실력을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어머님은 대학까지 나오셨으니까 뭐 특별한 거 보여주실 거 없으세요? 너 지금 시어머니를 시험하려는 거니? 그래, 사돈 양반이 영어 잘하는 거야 잘 알겠다.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네 앞에서 무슨 공부 잘하는 거 티내면서 쇼라도 하라는 말이니? 사돈, 많이 배우신 건 알겠는데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초등학교 졸업은 영어 잘하면 안 되나요? 제가 쇼라도 했다는 말씀입니까?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저번에 김치 만들 때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자꾸 심기를 건드시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나이에 걸맞은 최소한의 교양은 있어야지. 어린애도 아니고 영어 좀 배웠다고 잘난 척을 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 짜증이 많이 나셨는지 시어머니는 남편이며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소리를 지르고 뛰쳐나갔습니다. 엄마도 저도 남편까지도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을 정도였죠. 남편이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사과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엄마도 저도 혈압이 올라 쓰러졌을지도 모를 정도로 화가 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언성을 한번 높였던 시어머니는 그 뒤로 저와 엄마를 대하기가 편해지기라도 한 것인지 사과는커녕 사소한 말 한마디에 늘 욕을 섞거나 폭언하셨는데요. 남편이 말리며 중재하려고 해봤지만 오히려 역정만 내는 분이 시어머니였고 저와 남편은 지쳐만 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집에 들르는 거 이제 당분간은 못할 것 같아. 당신이 혼자 가서 집 치워드리든지 말든지 해. 용돈 드리는 것까지는 내가 막진 않을게. 나도 엄마한테 요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아니, 사람이 배우면 얼마나 배웠다고 그렇게 막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나 당신이 역정 낼까봐 그간 말 못했었던 건데 어쩌면 어머님 대학 안 나오신 거 아닐까? 엥? 엄마가 대학을 안 다녔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어머님 성격에 정말 대학 나오셨으면 어디 대학 나왔다 정도는 말을 할 법하시잖아. 그런데 어디라고 밝히지도 않으시고 그런 화제가 나온다 싶으면 유독 화를 내시는 것 같아서. 생각해보면 나나 엄마 학벌로 괜히 공격하는 것도
괜히 자기 공격 안 당하려고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얼마 전에 당신이 그런 말 했으면 생각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했을 텐데 일리가 있다. 엄마 솔직히 대학 나왔다고 하는 것 치고 영어도 별로 할 줄 모르고 가끔 간단한 단어도 틀릴 때가 있거든. 간디를 인도 대통령 아니냐고 우기시길래 내가 기겁했었던 적 있다고 말했었나? 맞아. 간디인도 대통령이라고 우기셨었던 거 기억난다. 그리고 왜 뉴욕이 미국 수도라고 우기셨던 적도 있잖아. 상상하기는 힘들지만 엄마가 대학 안 나왔으면서 거짓말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당신이 그럼 친척들한테 한번 알아보면 안 될까? 왜? 시이모분도 저번에 보니까 어머님이랑 사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던데. 당신이 잘만 얘기하면 말해주실 수도 있잖아. 내가 정말 어지간하면 안 이럴 텐데 속이 터져서 그래. 걱정 마. 당신은 나만 믿고 있어. 남편은 얼마 뒤 시어머니의 진짜 학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시이모로부터 들은 시어머니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라고 하더군요. 본인도 저의 엄마와 마찬가지로 초졸이면서 거짓말로 저와 남편, 엄마까지도 핍박을 해왔다는 게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길길이 날뛰는 저를 말리며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엄청난 학벌 콤플렉스가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말을 해줬는데요. 어릴 적부터 돈을 버느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고 무식하다는 말을 자주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기막힌 사실이기는 했지만 속이 후련해진 저는 엄마에게도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그럴 줄 알았다며 통쾌해하시다가 이내는 시어머니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까워하셨죠. 살다 보니 못 배운 게 한이 돼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구나. 사돈도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다. 오죽하면 그랬겠나. 불쌍한 사람이다. 하고 넘어가 주자꾸나. 엄마가 풀렸으면야 나야 괜찮지. 굳이 또 밝혀봤자 시어머니 성격에 인정 안 하려고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창피해서 아예 집 밖으로 안 나오실지도 모르고. 김서방한테는 네가 앞으로도 더 잘해야 할 것 같다. 그렇게까지 네 편 들어주는 남편이 흔하지 않다? 남편도 시어머니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더라고. 물건도 자꾸 가져가시고 합가 얘기하면서 부양하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많이 정 떨어질 만하지. 합가야 솔직히 너희들이 원해서 해야지. 강요한다고 될 일이냐. 사돈이 몸이 불편한 건 알겠지만 사람이 그 나이 먹었으면 성숙해져야 할 텐데. 어쨌거나 네 말 들으니까 이 엄마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구나. 앞으로 사돈이 또 뭐라 한 소리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겠어. 시어머니가 학력을 속인 것에 대해서 알고 보니 그간의 폐악질이며 막말들이 그리 놀랍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양이며 지식 운운하면서 사람들에게 언성을 높였었지만 정작 본인이 든 것이 없고 지닌 것이 없으니 그랬구나 싶어 오히려 짠한 마음도 있었죠. 물론 이런 짠한 마음과 별개로 시어머니가 불편해졌기에 남편이며 저며 엄마까지도 방문할 일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견디기 힘들었는지 시어머니가 또 발작을 하더군요. 너 요즘 내 전화도 제대로 안 받고 대체 뭐 하는 거니? 시어머니가 연락하면 제깍제깍 받기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요즘 애들이 공부 도와달라고 해서 많이 바빴네요. 최근에 친정 가서 엄마 일도 거들고 그러느라 정신도 없었고요. 부재중 전화가 와 있으면 그래도 무슨 일인가 궁금한 게 사람 심리 아니니? 느그 애미가 초졸이라 그런가 친정만 다녀오면 아주 애가 멍청해져서 오는구나.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느그 애미라뇨. 혹시 술 드셨어요? 이게 시어머니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야, 이정신 머리 없는 년아. 너 앞으로 친정 금지다. 어디 이게 지 애미가 싸고 도니까 기만 살아가지고. 그럼 네 아들도 시댁 금지. 뭐, 지금 너 뭐라고 했니? 네 아들? 네 아들이라고 했니? 이게 미쳐서 시애미한테 쌍욕을 하고 있어? 쌍욕은 어머님이 먼저 하셨고요. 느그 애미에 비하면 네 아들은 약한 편인 것 같아요. 너 정말 미쳤어? 당장 취소하고 무릎 꿇고 빌어라.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냐.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도 있잖아요. 혹시 어릴 적부터 돈 버느라 초등학교 졸업밖에 못하셔서 못 들어보신 속담인가? 무슨 소리냐? 내가 초등학교 졸업이라도 했단 말이냐? 이게 무슨 막말을 아무렇지 않게 떠들고 있어.
시이모님한테 다 들은 사실이에요. 어머님, 초등학교 졸업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학력 위조는 좀 많이 부끄러운 일 아닐까요? 아니, 솔직히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그렇지. 간디가 인도 대통령이라는 건 좀 너무하시네. 너 입 다물어. 닥치고 빨리 사과부터 하라고. 어머님, 입을 닥친 채로 어떻게 사과를 하겠어요. 적당히 무식하셔야 제가 뭐라 반박을 하지. 너 앞으로 내 얼굴 절대로 볼 생각하지 말 거라. 무릎 꿇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 용서 안 할 거다. 우리 아들이랑 이혼할 각오하고 있고, 알겠니? 먼저 막말하신 시어머니 말 듣고 남편이 어지간히 그렇게 하겠네요. 사과하시기 전까지 저도 용서해 드릴 맘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시어머니에게 그간 당한 서름과 짜증을 한 번에 다 갚아주니 속이야 주우련 하더군요. 솔직히 남편도 저와 엄마가 당했던 폭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니 이런 일이 있고서도 시어머니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시어머니는 용돈도 끊기고 혼자 불편한 몸으로 생활하다 보니 힘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최근에는 슬며시 며느라가 어떻게 지내니 하면서 저희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른 척 넘어가려 들고 있지만 사과하기 전까지는 궁금해하지도 마시라고 쏘아붙였더니 대답이 없네요. 학력을 가지고 사람 무시한 것도 모자라 본인의 학력까지도 속였던 시어머니. 그 못된 시어머니를 혼내주기까지의 사연이었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